Yeah. Hey. 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수입니다. 7월 26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미국 증시에는 불을 뿜고 있습니다. 불마켓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가 6,300포인트도 단숨에 넘어서 6,388포인트를 보이면서 향후 12개월 포워드 PER이 22.4배로 높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21,000포인트를 넘어서 21,108포인트로 종가 마감이 됐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를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우산업 지수는 25,000포인트가 넘어야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7월 27일 날 도달한 주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강세를 보이면 다우산업 지수 역시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울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정리해서 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미국의 이제 아젠다가 아메리카 퍼스트다. 미국의 자본 투자 이 부분이 되돌아오고 있다.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1분기에 23% 거대한 성장에 이어서 2분기에도 11%나 뛰었다. 1997년 이후로 가장 강력하게 기업들의 장비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경제가 좋다는 것이죠. 2025년도에 자본 투자는 16.6%가 상반기에 증가를 해가지고 거대한 투자의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감세 법안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감세 법안이죠. 이 부분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더 높여줄 것이고 임금이나 생활수준, 블루 칼라들의 주급 이 부분을 빠르게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죠. 이에 따라서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는 7개 미국 빅테크 ETF 역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9일 날 상호관세 유예 이후로 V자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를 추가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매그니피션트 7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금리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보수공사하는 데를 찾아갔죠.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을 힐난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좀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 대폭 인하해서 1%까지 3% 정도 금리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 의장을 해고까지는 하진 않겠지만은 대단히 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이 2.7%, 근원이 2.9%로 연준이 목표하는 2%보다는 다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전처럼 높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 4.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7월 달에도 동결을 하고 9월 이후에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4% 정도를 유지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유예 부분이 사라지면서 관세 부과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준이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이런 의견 아니겠어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소고기 가격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카이로켓. 로켓처럼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파운드당 9.26달러, 9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도 6월 달에 6달러였어요.
2019년도 7월 달에 4달러 했던 것이 현재는 100% 이상 소고기 가격이 올라온 것이죠.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미국인들이 이제 경제 상황이 좋을 때 구매가 늘었다가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 소비를 줄이는 대표적인 미국 경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소고기 소비가 대단히 강하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미국의 소고기 가격이 급등을 한 이런 부분은 가뭄이 들었다고 그래요. 목초지에. 소를 잘 기르질 않는다고 합니다. 소 사육주 수가 감소를 했어요. 여기다가 멕시코에 이제 유충 질병이 생기면서 멕시코로부터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또 브라질 관세 50% 등 이런 관세의 영향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미국의 소고기 수입과 수출이 균형을 맞췄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료에 의존하고 사료값이 급등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 생산량이 줄면서 수입이 오히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이 국가들을 보면 호주가 24%로 가장 높고요. 호주 역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죠. 캐나다가 22%, 미국은 캐나다하고 무역협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15%, 브라질은 관세가 50%고요. 멕시코 13%, 멕시코는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전체 미국 소고기 소비량이 4%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만일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 의견대로 1%로 금리를 낮춰준다 그러면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겠죠. 주택 가격이 뛰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2%대 머물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면 파월 의장의 신중론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관세 이 부분이 더 이상 미국 주가에 위협을 주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 관세 소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런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15%로 타결이 됐습니다. 서로 양자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5%에서 10%가 낮춘 15%를 기록했고요. 1% 낮아질 때마다 미국은 많은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일본이 이제 자신들의 무역 문호 개방을 열기로 했다. 자동차, 트럭, 쌀, 다른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고 우리에게 관세를 15% 지불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제 5,550억 달러, 약 750조 되는 돈을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의 90%를 이제 우리 미국이 다 먹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LNG 프로젝트인데 북쪽에 이제 프루도베이 이쪽에서 남쪽의 항구 도시 아키스키까지 1300km예요. 가스관으로 운송을 해서 액화에서 이제 수출하는 이 부분에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역시 이런 투자 요구를 받고 있는데 현재 전체 LNG 수입량의 12.2%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개발 사업이 이어져야 되고요. 높은 개발 비용, 환경적 난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섣불리 이 부분이 흑자를 가져올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쉽게 이제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에 있는데요. 유럽과의 무역 합의가 1월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
만약 일요일 정도에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월요일 미국 증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정책 고문의 경우 유럽이 15% 관세 정도에 도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럽 역시 미국에게 이제 조금 더 농산물이나 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유럽연합은 4억 명의 인구 소비수를 가지고 있고요. 자체 소비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합의가 그렇게 일본처럼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을 좀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과연 유럽연합과의 무역 합의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체결이 될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서 이제 있게 되는데 현재 베센트 재무장관은 잘 치러지고 있다. 좋은 레벨에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세부가 이런 부분의 시한 연장 부분, 또 중국 제조업을 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너무 과잉 생산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소비 중심의 경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미국의 상품들을 구매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소비 경제로 전환해서 미국 제품도 더 많이 수입해서 소비를 늘려지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러시아나 이란 오일 수입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러시아나 이란을 이제 강력하게 중국이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이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이 인공지능 이 부분에 대해서 연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혁신을 위해서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규제 이런 부분들을 없애버리고요. 인공지능의 인프라 투자 집중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범을 설정하고요. 군사나 안보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동맹 중심의 협력체를 구축해서 전략적으로 경쟁국의 기술을 봉쇄하는 이런 다각적인 일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주도권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빅테크들의 어닝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테슬라, 알파벳은 종료가 됐고요. 7월 31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31일 날 아마존과 애플, 8월 27일 날 엔비디아가 최종적으로 이제 매그니피션트 7 중에 어닝 실적을 마감 짓게 됩니다. 알파벳은 모두 호실적을 기록했어요. 주당 순이익 부분을 보면 2.18달러를 예측했는데 2.31달러를 기록했죠. 매출액이 964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964억 달러면은 환율 1350원만 대입을 해도 원화로 130조 원이거든요. 대단한 매출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주당 순이익이 약간 시장 기대치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0.43달러를 예측했었는데 0.4달러를 기록하고 말았죠. 일론 머스크 CEO는 아마도 이제 몇 분기 동안 좀 실적이 좋지 않아질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해서 주가가 크게 이제 낙하를 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 이 부분을 보면 상승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 추세로 이제 접어드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16% 정도 감소세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업체로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1조 달러대를 이제 넘나들면서 프리미엄이 대단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상호관세 문제로 미국에 항구 중에 이제 컨테이너 수량이 있잖아요.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제품들이 컨테이너에 실려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7.9%나 감소를 하고 있다. 글로벌적으로 무역 교류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염두를 좀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8월 1일 날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가 되고 관세가 부과가 되면 글로벌 교역이 줄어들 가능성, 이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기후변화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현재 2025년도 전 세계 지구나 대양 이 기온들이 크게 올라서 평균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자칫 기후변화로 인한 큰 피해들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은 가뭄이 심해질 수 있고요. 비가 오는 지역 이런 부분들은 홍수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제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긴 했는데요. 지난 5일 동안 미국 S&P 500의 이제 섹터들을 보면 11개 모든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이 1.5% 5일 동안에 올랐는데 이것보다 우위에 선 섹터는 5개였습니다. 바이오, 재료, 산업, 부동산, 금융이었고요. 에너지가 1.3%,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3%, 임의소비재가 1.2%, 유틸리티가 0.9%, 필수소비재가 0.8%, 기술주가 0.4% 올랐습니다. 기술주는 이제 그렇게 크게 오르질 못했죠. 지난 5일간 나스닥100 지수의 개별 종목들을 보면 엔비디아가 0.6%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빅테크들은 테슬라의 마이너스 4.1%,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 후에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2.4% 좀 하락을 했고요. ASML이 관세로 인한 수출 부분의 우려 때문에 마이너스 3.2% 이 부분을 보였고 나머지 애플 포함해서 빅테크 종목들이 오르면서 나스닥 100의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늘 새벽 5시에 끝난 미국의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6,388포인트 0.4%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21,108포인트로 0.24%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대단하죠. 최근에 10거래일 중에 7월 22일 마이너스 0.39% 하루를 빼놓고서는 모든 날들이 올랐습니다. 10거래일 중에 9거래일이 상승 중에 있는데 대부분의 상승이 1% 이하예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대단히 미약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나스닥 지수는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고공행진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고점까지 올랐다가 상호관세 이런 부분들로 급락을 했다 다시 한번 이제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죠. 하지만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역사적 최고치를 종가로 경신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21,550원 2024년도 12월 23일 날 형성이 됐던 가격인데 요번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제 장중에는 21,550원까지 도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날도 이제 종가로
21,520원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60일 이평선과는 10.75%의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난 이제 3년간 미국 나스닥 100이 변곡점을 보인 지점들이 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거나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위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부근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전이 됐나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고점에서는 17.59%, 20.50, 19.80, 16.82, 22.99, 19.25%에서 62평과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을 하거나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현재 10.75%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서 대략 15% 정도 60일 이평과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에서 20% 사이에서 조정이 일상적으로 나왔다고 보면요. 물론 지금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미국 나스닥 100이 상승을 하면서 변곡을 주는 지점들은 60일 이평과 15%에서 20% 이격이 벌어졌을 때 방향 전환을 했다는 이런 추론을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더 주가가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죠. 현재 중국과의 무역합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유럽과의 무역합의 타결, 우리나라, 인도 주요국들이 남아있죠.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주가가 더 우상향을 보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팩트셋을 체크를 해보니까 7월 25일 날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향후 1년 후에 S&P 500 주가를 7,000포인트까지 지금보다는 9% 정도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2025년도 3분기, 4분기, 2026년도 어닝 성장도 좋습니다. 쉽게 미국의 증시를 악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향후 이제 37조 달러에 달하고 있는 미국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신규 채권 발행, 미국의 재정 적자 이런 부분들을 채권을 어느 정도 발행을 해서 이제 메꿔 가느냐 이 시기 때마다 채권의 수익률이 어떻게 요동을 하느냐 이 부분만 관건이지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현재로선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0.94% 200원 오른 21,4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는 V자 급반등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영원히 지지 않는 해처럼 나스닥 지수가 매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 한마디로 놀라운 자본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좋죠.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